자, 근데 이제 부동산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만일 이제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이제 체결을 하고 작성을 했는데 해당 부분 안에 하자에 대한 부분 내용이 없다라고 할 때, 자, 오늘 먼저 질의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뭐 전자제품을 샀다라고 했을 때, 뭐 해당 전자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뭐 교환이라든지 환불, 뭐 또 손해배상 부분이 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다수 당사자를 상대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어떤 약관 형태로 이제 마련을 해두고 우리가 이제 미처 인지는 못했겠지만 해당 약관 안에 뭐 교환, 환불, 뭐 이런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부동산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만일 이제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이제 체결을 하고 작성을 했는데 해당 부분 안에 하자에 대한 부분 내용이 없다라고 할 때 과연 어떻게 이제 배상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관련해서 이제 민법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을 종합해서 보면 그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제를 할 수가 있겠지만 다만 그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인이 해당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또 하자가 있은 때로부터 6개월이 도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볼 수가 없겠죠. 자, 다만 이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매도인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약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해당 약정이 더 우선적으로 효력을 지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일 이제 내 부동산 매매 계약서 본문이라든지 특약 부분에 있어서 현 시설 상태대로의 매매 계약이므로 매도인은 이후에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거나 뭐 특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매도인을 담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이러한 특약으로에 대한 담보 책임 면책 특약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은 억울하겠죠. 나 이거 전혀 하자 있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다만 이제 매도인이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또 반대로 이제 매수인은 해당 내용을 전혀 몰랐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면책 특약의 효력을 충분히 다퉈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하자의 발생 원인, 그리고 매도인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매수인은 알 수 없었는지 이런 등등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응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매도인과 협의 부분이겠죠. 뭐 앞선 이제 요건들에 다 충족된다라고 했을 때 매수인이 이제 뭐 진단을 받아서 이거 하자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이 정도 들더라. 그래서 매도인과 수리 비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협의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내용 증명 발송이죠. 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구두로 내가 이제 이런 요청을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제 서면을 정리를 해서 주장 내용을 갖춰서 상대방에게 이제 송달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이제 압박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작성과 관련돼서는 뭐 저희 이제 동영상도 이제 촬영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한번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보시기 바라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예 변호사 명의로 이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소송 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처리하는 사례도 있는 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뭐 협의도 안 되고 뭐 내용 증명 발송해도 뭐 전혀 뭐 아무런 뭐 대응이 없다라고 할 때는 뭐 궁극적으로 이제 소제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이제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이제 좀 적은 규모라고 할 때는 뭐 조정으로 이제 종결될 수도 있겠고, 만약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뭐 상대방이 책임이라든지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 심하게 다투고 있다라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해당 부분 판단을 위해서 별도로 이제 감정을 거쳐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관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감정이 있었다라고 해서 감정서가 제출되면 재판부에서는 이제 당사자 주장 내용과 뭐 감정서 등 자료를 보고 판결 선고를 하겠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힘들게 돈을 벌어서 이제 내 집을 마련을 했는데 내부에 이제 하자가 이렇게 발생돼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속상하겠죠. 또 이제 가액 자체도 매우 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으로 뭐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제 분쟁이 많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뭐 나는 전혀 책임 없다, 뭐 이렇게 뭐 배째라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담보 책임을 묻는 형태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겠고, 한편으로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하자 있는 거 알지 않았냐, 아니면 뭐 담보 책임 면책 특약을 되어 있는데 왜 주장을 하냐, 또는 뭐 이제 매수인이 주장하는 뭐 손해배상
액이라든지 원인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고 할 때는 충분히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